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글을 낭독해드리는 허리케인 동현이 방송입니다. 오늘의 낭독은 생각쟁이 문복은 작가님의 참 달콤한 이야기 10편 중 후편 5편입니다. 끝까지 잘 감상해 주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쟁이 문복은의 참 달콤한 이야기 후편. 속 터진 만두. 문복은. 눈 내리는 추운 날 부부가 운영하는 만두가게 앞에 형제로 보이는 두 아이가 진열된 만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만두 사러 왔니? 주인 아주머니가 묻자 아니에요. 형벌되는 아이가 이렇게 말하며 동생을 데리고 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아이들이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남편이 주방에서 나오며 물었습니다. 글쎄 그게 말이야. 그 아이들이 또 왔네. 오늘 또 한참을 만두만 쳐다보고. 아내가 말꼬리를 흐리자 남편도 앉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또 그 생각이 나는가 보네. 아내는 어린 시절에 만두가 먹고 싶어 가게 앞에서 서성였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내는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배가 많이 고픈가 봐. 우리가 뭐 도울 일이 없을까? 만두라도 실컷 먹이면 어떨까? 아이들이 자존심이 강해 보이던데 부담 없이 먹일 방법이 뭐 없을까? 이렇게 해보자. 남편의 말을 듣자 아내는 손뼉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이튿날도 어김없이 형제가 왔습니다. 그런데 형제는 전날과 달리 서슴지 않고 봉투에 만두를 담아 갔습니다. 그 앞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속 터진 만두입니다. 무상으로 가져다 맛있게 드세요. 부부는 형제를 위하여 멀쩡한 만두를 흠집내서 속 터진 만두를 만든 것입니다. 부부는 고마워하며 가는 형제의 뒷모습을 넌지시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베품에도 표정이 있습니다. 부담을 주는 베품, 편안을 주는 베품. 베풀 때에도 상대방의 형편과 입장을 고려해서 한다면 더 아름다운 베품이 되겠지요. 뜨개질과 바느질. 문복은.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고 사는 뜨개질과 바느질이 있었어요. 그러나 둘이는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뜨개질이 생각했지요. 밤새워 뜨개질하면 뭘 해?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바느질도 똑같은 생각을 했지요. 허구한 날 바느질하면 뭘 해? 칭찬 한마디도 없는데. 둘이는 자신이 하는 일에 깊은 회의감에 빠졌어요. 그래서 사는 게 재미가 없었어요. 그러고 있을 때 한 아이가 말했어요. 엄마 고마워요. 뜨개질 덕분에 털장갑이 생겨 손이 참 따뜻해요.
한 아이도 말했어요. 엄마 고마워요. 바느질 덕분에 소못이 생겨 몸이 참 훈훈해요. 이 말을 들은 뜨개질과 바느질은 생각이 달라져 즐겁게 일을 했답니다. 자신들이 하는 일에 보람을 찾은 거지요. 어떤 일이든 의미 없는 일은 하나도 없다고 하네요. 크든 작든 반드시 보람은 있대요. 의미를 찾으세요. 그러면 보람이 보이고, 보람이 보이면 일하는 게 즐거워진대요. 뜨개질과 바느질처럼요. 실패가 가져다 준 희망. 문복은 입사 지원에서 5번이나 실패한 청년이 깊은 시리에 빠졌습니다. 아, 나는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이런 나는 차라리. 이렇게 생각한 청년은 외진 곳에 있는 높다란 담장 밑으로 가 기대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마지막으로 먹고 죽을 요량으로 사온 햄버거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반쯤 먹은 청년은 남은 햄버거를 담장 위에 올려놓고는 더 깊숙한 곳으로 가 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야? 죽을 놈이 햄버거를 먹어서 뭘 하겠다는 거야? 고개를 떨구고 있는데 어디선가 쿵쿵 소리가 났습니다. 소리 나는 쪽을 바라보자 그 소리는 햄버거를 먹기 위해 담장을 기어오르다 실패하는 고양이 소리였습니다. 5번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는 고양이를 보자 청년은 중얼거렸습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애써봐야 소용없지. 고생하지 말고 포기해라. 청년은 눈을 감고 고양이가 실패하는 쿵쿵 소리를 즐깁니다. 쿵 6, 쿵 7, 쿵 8, 쿵 9, 쿵 10. 이 다음엔 조용해졌습니다. 청년은 궁금하여 눈을 떴을 때 햄버거를 물고 사라지는 고양이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순간 청년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래, 그런 거야. 실패는 포기할 때 오는 거야. 도전, 재도전하는 거야. 이후로 청년 사전에는 포기란 단어가 없어졌습니다. 청년은 실패를 가지고 놀 줄 아는 실력이 생기자 크게 성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땅속에 깊숙이 묻힌 보석은 광보의 끈질긴 곡괭이질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실패는 포기를 사랑하고 성공은 도전을 사랑합니다. 실패는 포기할 때 옵니다. 아름다워지는 비결. 문복은 어느 곳에 미움이 사는 마을과 사랑이 사는 마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마을은 거울이 없었어요. 어떤 사람이 이 두 마을에 화장품을 선물로 보내주었지요. 화장품을 보낸 사람은 그 화장품으로 모두가 아름다워져 있겠지 하고 생각을 하니 그 모습이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미움이 사는 마을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얼굴이 더 미워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궁금했지요. 가만히 살펴보니 거울 없이 화장을 하다 보니 화장을 예쁘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였어요. 이번엔
사랑이 사는 마을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미운 마을과 달리 모두가 아름다워져 있었어요. 또 궁금해졌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꼼꼼히 살펴보니 차이가 났어요. 미움의 마을 사람들은 자기만 예뻐지려고 자신에게만 신경 썼다면, 사랑마을 사람들은 서로 상대에게 화장을 해주고 있었던 거였지요. 그래서 거울이 없이도 예뻐질 수 있었던 거예요. 아름다워지는 법은 서로 사랑해주는 거랍니다. 그리고 사랑을 한다면 아름다워진답니다. 뿌리를 잡듯 살아라. 문복은. 몇 번 이혼의 고비를 넘긴 제자 부부가 스승의 금혼식에 참석했습니다. 여전히 행복한 스승 부부의 모습을 보고 제자 부부는 감명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제자 부부는 스승 집을 찾아 그 비결을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스승님처럼 행복한 부부로 살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을 알려주십시오. 스승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비결이랄 게 뭐가 있겠나? 그저 뿌리를 꼭 잡듯 사는 거라네. 뿌리를 꼭 잡다니요? 스승은 제자 부부를 데리고 높은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제자 아내를 아래로 밀쳤습니다. 아래로 떨어진 아내는 나무 뿌리를 잡고 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고, 깜짝 놀란 남편은 목숨을 걸고 내려가 아내를 구해주었습니다. 스승은 말했습니다. 부부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네. 아내는 뿌리를 잡듯 남편을 잡고 살아야 하고, 남편은 목숨을 걸고 아내를 지키며 말이네. 스승은 아래를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여보게, 이곳이 위험해 보이나?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위험한 곳이 아닙니다. 그렇다네. 누구나 위기는 온다네. 그러나 위기를 넘기고 나면 위기가 아닌 것을 위기로 본 것에 후회를 한다네. 부부 생활에는 늘 위기가 따라붙습니다. 그러나 죽기 살기로 살아내다 보면 부부의 위기는 산소를 마시는 것처럼 쉽게 넘어갑니다. 뿌리를 잡듯 살아 언제까지나 행복한 부부의 삶으로 살아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낭독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의 낭독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